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론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차시 복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 빅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셨어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반정형도 들어가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RDBMS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되고 그리고 고정된 필드에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있고 연산이 가능하죠. 우리 매출 수납부라든지 또는 학교로 말하자면은 출석부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비정형 데이터는 영상, 이미지 등의 형태, 이미지 등으로 해서 형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으로는 3V가 있죠. 그래서 볼륨, 크기에 따라서 뭐 수십 테라바이트, 뭐 그렇게 페타바이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벨로시티, 생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그리고 버라이어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빅데이터의 특징을 우리가 3V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뭐 요즘은 그게 이제 추가돼가지고 또 다른 다양한 특징들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3V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었죠. 뭐 SAS라든지 SPS라든지 또는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파이썬의 기본 문법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python.org에 들어가셔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십사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중에 뭐 판다스라든지 넘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6.x 버전으로 해서 우리는 3.6.5를 다운로드 받았었죠. 3.6.3도 괜찮습니다. 이 3.6.x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수업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 파이썬을 실행을 하실 때 두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가 옆에 붙어가지고 바로 뭔가를 쓰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그 밑에 프롬프트에 3이라고 바로 결과가 나오죠. 이런 대화형 모드로 해서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나 또는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마 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 줄 한 줄 하시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컴파일을 하셨었죠. 유사하게 이 여러 코드를 쓰시고 그리고 여기 F5라고 적혀 있는데 run 모듈 F5를 눌러주시면은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쉘 환경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만족감이 좀 높겠죠. 바로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코드가 길고 한꺼번에 어떤 실행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에디트 환경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이제 저장할 때는 이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로 하셔가지고 뭐뭐.py로 해서 저장을 하셨었죠. 이 파이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 개념을 배웠었어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입력값이나 또는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주소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A는 1이라고 딱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A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하시면은 알아서 이제 이 주소가 생기고 그 주소에 대한 이름이 A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주소에 그 주소 값은 실은 따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주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소의 이름이다 라고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변수의 특징으로는 뭐뭐는 이 대입 연산자죠. 이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A는 1이랄지 A는 하이랄지 자 이런 식으로 는을 이용을 해서 1을 A에다가 대입하고 하이를 A에다가 대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변수를 미리 선언하거나 자료형을 지정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수를 미리 선언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료형을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에러가 나오죠. 이 C나 자바와 달리 데이터 타입을 파이썬은 자동으로 추측을 합니다. A는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인티저형의 그런 변수구나. A는 하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문자열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영문자, 대소문자 포함, 그리고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소문자는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고 그리고 변수의 첫 자리에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1 스코어는 100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의 키워드 예를 들어서 if라든지 그런 것들 while이랄지 이런 키워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게 카멜형이라고 하는 낙타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변수를 많이 선언을 하거든요. 우리 낙타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혹이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코어라고 한다면은 폴스트하고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어죠. 이때 S 대문자 스코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퍼스트 스코어는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멜형으로 해서 여러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새로 시작되는 단어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수 이름을 많이 지정을 합니다. 변수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의 변수이구나 라고 하는 게 유추가 가능하면 좋겠죠. 그리고 파이썬의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숫자를 다루는 자료형은 정수, 실수, 복소수, 8진수, 16진수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스트링을 다루는 경우에는 따옴표가 붙는데 큰 따옴표를 붙이셔도 되고 또는 작은 따옴표를 붙이셔도 되는데 언제나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그리고 불문 형태라고 해서 이제 참과 거짓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2하고 똑같다.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true겠죠. 2하고 0하고 같다. 당연히 false겠죠. 이렇게 어떤 식에 의해서 true 또는 false가 리턴이 되는 그런 자료형. 이걸 우리는 불문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형이 있어요.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랄지 딕셔너리 그리고 셋.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네 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 밖의 자료형, 그 밖에라는 말이 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수 또는 문자, 불문 이외의 자료형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썬의 출력문은 프린트 F가 아니고 프린트죠. 그래서 프린트는 정수나 문자나 이런 값이나 식의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구분할 때 플러스 또는 쉼표 그리고 플러스 쉼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열을 중복해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아스테리스크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플러스 연산자는 프린트 하시고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만 이 연결되는 대상이 문자열일 때만 플러스를 사용을 해요. 거기에 반해서 쉼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문자, 여기는 숫자, 또 문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 쉼표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프린트문을 사용을 하실 때 굳이 나는 포맷을 좀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굳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하시면은 바로바로 문자 또는 뭐 숫자 바로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이게 포맷을 지정하지 않아도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포맷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C, %S, 그리고 %U, D, O, XF 이런 식으로 포맷 문자열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 보기와 같이 텍스트는 뭐다 라고 하고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D 이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변수 이름 %S, %D가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 % 쓰시고 이 S가 포함되어 있는 변수 이름, D가 포함되어 있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파이썬의 프린트문은 우리 기존의 이제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ln 또는 뭐 역/n 그런 걸 해가지고 줄바꿈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문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하나가 종료가 되면 프린트 하시고 뭔가를 적었어요. 종료가 되면은 바로 이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런데 줄바꿈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뒤에다가 and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자, 이건 지금 공백 문자군요. 이건 아스테리스크고요.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자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하고 공백 하나, 굿하고 공백 하나, 모닝하고 끝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하이하고 아스테리스크, 굿하고 아스테리스크, 모닝하고 한 줄 띄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이렇게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의 기본적인 연산자는 이렇게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몫이 정수만 나와야 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지수승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의 학습 목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자료형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정수형 또는 문자, 불문형이 아니고 앞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사용될 리스트라든지 또는 튜플, 딕셔너리, 셋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다양한 예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파이썬의 다양한 자료형을 한번 알아보죠. 파이썬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 이런 다양한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열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배열도 여러분들 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스트는 배열하고 다른 점이 동일한 자료형이 아니고 서로 다른 자료형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이 다른, 같을 수도 있겠죠. 자료형이 다른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이름으로 해서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열고 닫고 해서 생성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쉘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A는 하고 이렇게, 그리고 A의 타입을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타입 A라고 하시면은 이건 리스트야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의 선언은 이렇게 꺽쇠로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A는 리스트야 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리스트 안에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서 이 초기화 동시에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펜드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어펜드 보시면은 이 리스트 이름 점 어펜드 하시고 밸류를 이 안에다가 적어 주시고 A를 출력을 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기 안에 들어있던 밸류가 리스트의 하나의 요소가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는 점 어펜드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점 인서트를 이용을 해서 나는 이 위치에다가 이 밸류를 집어넣겠어요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A가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죠. 그런데 첫 번째 인덱스가 1인 것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이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는데 1번 인덱스에다가 1을 집어넣으래요. 자, 인덱스 이게 0번째, 이게 1번째, 이게 2번째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뭐 집어넣죠. 그리고 A를 출력하면 2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값부터 달라고 하지 왜 인덱스를 굳이 두 번째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봅시다. 0번째 인덱스에다가 2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고 A를 출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1번째 인덱스에다가 3을 집어넣으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겠죠. 아까 이것도 1번째 인덱스였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파이썬은요,
가장 최근에 갱신된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는 뒤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1, 3이 그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 점 어펜드 하고 밸류, 그리고 점 인서트 하고 인덱스 하고 밸류, 자,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삽입 가능할까요? 아마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C 언어로 말하자면 구조체 안에다가 구조체를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에 삽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A는 1, 3, 2이고 B가 3, 4, 5예요. A에다가 B를 어펜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점 지금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점 어펜드 해가지고 집어 넣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리스트하고 리스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하게. 아까는 점 어펜드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A가 1, 2, 3, B가 4, 5, 6일 때 A 플러스 B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5, 7, 9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이런 점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넘파이나 또는 판다스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이렇게 A 플러스 B를 했을 때 행렬처럼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와 리스트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리스트를 삭제하는 방법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우리 삽입할 때는 점 어펜드, 점 인서트가 있었죠. 자, 삭제하는 것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점 리무브가 있고요. 그리고 딜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점 리무브는 이 밸류를 삭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 2, 3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 리스트예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값을 없애세요 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없는 값을 리무브 하세요 하면은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리무브 다음에는 인덱스가 아니고 밸류, 삭제할 밸류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딜리트예요. 딜리트는 DEL 그렇게 쓰고 리스트 이름, 삭제할 인덱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 리무브는 값을 적었었죠. 이 딜리트는 인덱스를 적습니다. 그러면은 0번째 인덱스니까 1이 삭제가 되어서 2하고 3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리스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리스트는 거의 배열처럼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열처럼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는 리스트뿐만이 아니에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가 리스트고요. 그리고 A에다가 2라고 1을 추가를 해서 A에는 2라고 2가 들어있죠. 자, A의 0번째 인덱스 하면 1이 나오고요. A의 1번째 인덱스 하면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요소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부터 뭐 세 번째까지 출력을 해라. 또는 뭐 첫 번째부터 마지막에서 두 번째까지 출력을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런 인덱스에 요소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첫 번째의 인덱스, 이 첫 번째는 0입니다. 이거는 1, 2, 3, 4 그렇게 되겠죠. 총 합해서 5개예요.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뒤에서부터 가져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 하면은 아마 이 마지막에 있는 요소가 출력이 될 거예요. A의 마이너스 1하고는 A의 4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첫 번째부터 왼쪽부터 이제 차례차례 갈 때는 0, 1, 2, 3, 4 그렇게 가고 뒤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인덱스가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여기 있네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뭐 원소 요소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요소를 생각을 할 때 이 중에서 하나씩 출력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개를 검색을 할 때 A의 스타트에서 엔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엔드 마이너스 1번까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A의 0부터 3 그렇게 하면은 0번 인덱스부터 3-1 인덱스까지 그래서 0, 1, 2 인덱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A에 0부터 라고 한다면은 0부터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A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자, 이렇게 검색을 여러 개를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콜론을 이용을 해서 스타트, 엔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스타트부터 엔드 마이너스 1까지 인덱스를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1, 2, 3이고요. 인덱스로 치자면은 0, 1,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렇게 되겠죠. 자, A의 0번째 인덱스를 가진 값을 출력하래요. 1이겠죠. A의 1번째 2겠죠. 2는 3이겠죠. A의 마이너스 1은 3이겠죠. A의 마이너스 2는 2겠죠. A의 1에서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인덱스에서 2-1까지 뭐 이 말은 1번 인덱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A의 0부터 1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0번 인덱스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n-1이니까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2까지니까 1,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1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1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2, 3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개의 요소를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콜론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꼭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덱스의 값, 아까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됐잖아요. 그런데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C에서 인덱스가
C에서 인덱스를 구하는데 값이 김인 것. 그러면은 이 첫 번째니까 0이, 인덱스 0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타 함수. 아까 우리가 이제 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렇게 리스트와 리스트를 연결하는 그런 연산자 보셨거든요. 이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 그리고 뭐뭐인 또는 여기는 없지만 not i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3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니? true. 3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니? true. 뭐 그런 식으로 해서 in, not in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 그런 연산자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카피, A를 카피해 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문자열이 막 있을 때 이걸 스플릿해라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공백이 하나씩 있거든요. 공백 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리스트의 요소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sorted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값을 오름차순으로 해서 소팅이 될 수 있도록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리스트 지금 배우셨는데 이 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값을 허용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을 해둡시다. 자, 앞에 배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커스터머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 이름을 가지고 이 김, 리, 정을 추가를 해서 커스터머를 출력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보기 1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커스터머를 일단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타입을 한번 볼까요? 자, 타입 하신 다음에 커스터머 하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라고 나오죠.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요소를 추가를 할 때 appen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커스터머가 좀 기니까 제가 복사를 할게요. append 하시고 맨 처음에는 김이 들어가는군요. 자, 그리고 역시 리 들어가고 그리고 정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를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실습을 하신 바와 같이 이 커스터머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김, 리, 정 해가지고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명씩 추가를 한다면은 점 append하고 가로 열고 밸류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튜플이에요. 여러분들 그 튜플은 아까 우리가 A는 이렇게 하면은 타입 A 했을 때 리스트가 나왔죠. 튜플은 이런 기호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유사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1, 김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열을 할 수가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까 리스트는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바꿀 수가 있었어요. A의 제로에 있는 값을 뭐 2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튜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꺽쇠를 사용하거든요. 튜플도 뭐 A에 제로에 있는 것을 2로 바꿔라. 원래는 1인데 만약에 튜플 같은 경우라면은 이거는 바로 에러가 나옵니다. 이 튜플은 한번 생성되면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추가는 가능하겠죠. 자, A가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2예요. 그런데 A에다가 뭐 김하고 그리고 4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A를 출력했을 때 1, 2, 김, 4 그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튜플은 참 희한한 녀석이죠. 한번 생성되면 해당 인덱스의 값을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추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튜플을 선언할 때는 가로 열고 닫고, 리스트는 꺽쇠 열고 닫고, 동일하게 검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인덱스 집어넣어서 검색은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자, 튜플 생성했습니다.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그리고 이 튜플에다가 100하고 200을 추가했군요. 그리고 김하고 999를 또 추가를 했군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A 곱하기 2면은 이 내용이 동일하게 두 번 반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튜플 B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튜플 A인데 이게 튜플 A고 이게 튜플 B예요. A 플러스 B를 하면은 동일하게 이 튜플들이 연결이 돼서 나열이 되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튜플은 생성하고 그리고 추가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튜플을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튜플의 검색은 리스트의 검색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튜플 이름 쓰시고 꺽쇠 열고 인덱스를 집어넣으면 하나 집어넣으면은 하나의 원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여러 개의 원소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죠. 여기 보시면은 A가 1, 2, 3, 4, 5예요. 그런데 A의 제로, 인덱스 제로를 출력해라 1이죠. 인덱스 1은 2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하실 때 앞에 설명해 드렸던 부분하고 같습니다. 스타트에서 n-1까지.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인덱스 0-1이니까 0에서 n-1까지 해서 0에서 -2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1, -2니까 여기까지네요. 0에서 -2까지 1, 2, 3, 4 그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튜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함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린 거는 그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튜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여러분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료형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자료형을 B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 A가 A라고 하는 자료형이에요. 근데 B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B로 바꾸겠다. A를 그렇게 써주시면은 이 A라고 하는 그런 애가 B로 자료형이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템프1은 리스트죠. 그런데 이걸 튜플로 바꾸겠다.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템프1이 이렇게 해서 이제 튜플일 경우에 템프1을 리스트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은 템프1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튜플은 이 해당 인덱스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인덱스의 값을 변경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일단 리스트로 바꿔서 변경한 다음에 다시 튜플로 바꾸시면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in,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ngth라고 len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은 이거의 이제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튜플 이름이 커스터머,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2번도 역시 한번 해볼까요? 자, 커스터머. 자, 커스터머가 이렇게 튜플이래요. 그러면은 타입 하시고 제가 커스터머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하시면은 이렇게 튜플이라고 나오죠. 자, 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플러스 하시고 김 플러스 김리정 이렇게 해주시면은 커스터머에 대해서 김리정 그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튜플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앞서 해보신 바와 같이 지금 커스터머는 튜플이에요. 그런데 뭐 생성과 동시에 김리정 그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거와 같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 리스트의 값들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세 번째 다양한 자료형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한 다양한 자료형은 리스트였죠. 두 번째는 튜플. 자, 세 번째가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구분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키값이 있고요. 콜론, 그리고 값이 있어요. 그리고 쉼표로 구분을 하고 키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번 센서 값은 얼마, 2번 센서 값은 얼마, 3번 센서 값은 얼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해서 묶여져 있지만은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업이라고 하는 그런 센서였다. 업이라고 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 이렇게 딕셔너리는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생성을 합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튜플은 이렇게, 딕셔너리는 이렇게. 자,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을 가져요. 그래서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점이야. 리라고 하는 사람은 90점이야. 자,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점수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은 100이라고 딱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유용하죠.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키값을 가지고 이 밸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딕셔너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는 딕셔너리야 라고만 표시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시면은 키하고 값, 키하고 값, 키하고 값 이런 식으로 쭉쭉 나열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A는 딕셔너리야 라고 하고 A는 1이야, B는 2야, C는 3이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점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이 딕셔너리야 라고 한다면은 이 동일하게 이 앞에하고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A에 대해서 나는 딕셔너리야 라고 일단 생성을 하고 A의 첫 번째 값은 1이야. A의 두 번째 값은 2야.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 그리고 이거 모두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이해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건 좋은데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방법 하나만 확실하게 일단 알아두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세 번째 방법으로 해서 집어넣는군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었을 때도 이렇게 한꺼번에 정의를 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있고요. 그리고 value 있고, 그리고 키가 있고, value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키 값을 가지고 거기에 쌍이 되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키 값을 가지고도 이 value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키 값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김에 해당하는 value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value를 가지고 이 키 값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줍시다. 키로는 검색이 가능해요. 값을. 근데 이 value를 이용을 해서 키를 검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힘들다. 나는 이 키 값을 모두 다 보고 싶은데 또는 이 value 값을 모두 다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A에 두 개 쌍이 키하고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키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value를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키의 리스트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a.keys라고 하시면은 이 키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a.values 하면은 이 value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A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키들의 리스트, 키들의 나열들, 그리고 값들의 나열들을 볼 수가 있겠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원하신다면은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A의 김이 990101인데 학번이 바뀌어서 99911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의 김은 999111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요소에 대한 값은 리스트, 원래 인덱스에 있던 값을 바꿀 수 있죠. 딕셔너리, 해당 키값에 해당하는 value를 바꿀 수 있죠. 하지만 tuple 못 바꿉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이 딕셔너리에 값들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 점 업데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있어요. 점 업데이트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돼요. 또는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A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나 E라고 하는 거 하나 추가하고 싶어. 값은 5야. 라고 하나씩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 업데이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뭐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키에 대해서 값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딜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이 키 값을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A 딕셔너리를 클리어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전체가 없어집니다. 다만 A라고 하는 형태, 딕셔너리 형태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커스터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키는 김이고 값은 골드, 리일 때는 실버, 정일 때는 골드. 그럴 때 회원 이름만 우리가 출력하려면은 점 키스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회원명 별로에서 등급을 검색을 하려면은 커스터머 하시고 김, 커스터머 하시고 리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골드다, 실버다 그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기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터머가 이렇게 딕셔너리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초기화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이렇게 쓰는데 바로 초기화와 동시에 이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커스터머는 하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드다 라고 하고 쉼표, 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버다 쉼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드다. 자, 이렇게 하고 커스터머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커스터머를 값을 이제 하나씩 집어 넣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서 하신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커스터머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네요. 그리고 커스터머에 키스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키마다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료형의 마지막이에요.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리스트 이름은 동일하게 A로 합시다. 리스트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튜플은 이렇게 했었죠. 딕셔너리는 이렇게 하고 키 밸류 그렇게 들어갔었죠. 자,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셋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하는데 값들 하나만 있어요. 이 키 값은 없고 값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합이에요.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뭐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에 중복값이 있으면은 중복값 있을 때 그대로 중복값이 출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합은요, 중복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중복을 제외하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어떤 연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미지의 패턴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중복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set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수학에서의 집합 개념과 유사하다. 그리고 집합 안에서 유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중복 값은 한 번만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합시다. 자, 이 set의 선언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딕셔너리랑 무척 비슷한데 값만 있어요. 자, 또는 set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나열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또는 set 해가지고 하거나 모두 괜찮아요. 그래서 뭐 A는 1, 2, 3 당연히 타입하면은 set이 나오겠죠. 뭐 A는 set이다. 당연히 set이 나오겠죠. 자, A는 하고 이렇게 나는 set이야 하고 가로 이 꺽쇠 열고 이렇게 값들을 나열을 하면은 역시 A가 set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양한 생성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자, 뭐 A가 이런 set이에요. 그리고 A를 출력하면 당연히 1, 2, 3, 4만 나오죠. 중복되는 값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의 유일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set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in, not in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집합에서 삽입하고 삭제할 때는 .add 하고 value 들어가고요. 또는 .update. 아까 우리 update가 딕셔너리에 나왔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update 하시고요. 이렇게 값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딕셔너리에서는 .update 하시고 이렇게 key, value, key, value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자, set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차이점 있죠? A.update 하고 지금 set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역시 이렇게 출력이 되고 .remove 다음에는 value였죠. 일값 없애겠다 그러면은 값이 없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copy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런 연산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집합, 이게 교집합이죠. 교집합, 합집합, 이게 오하니까 이건 AND고, 그리고 차집합, 그리고 이거는 exclusive 오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하고 B하고 집합이 있을 때 이거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교집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A는 1, 2, 3, B는 2, 3, 5, AND 연산은 이 중에 이제 교집합이니까 2하고 3이 나오겠네요. 자, 5와 연산은 이걸 모두 다 합한 거니까 1, 2, 3,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A하고 exclusive B 하면은 지금 1, 2, 2하고 3하고 지금 교집합이잖아요. 이걸 뺀 거예요. 교집합만 빼요. 그리고 1하고 5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산 기호가 있고 두 번째 .union, .intersection, .difference 이렇게 해가지고 합집합, 교집합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A하고 B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A. union 하고 여기다가 이제 유니온할 그런 집합.
지금 표현이 다르죠. A하고 B. 이게 아까 합집합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집합이었잖아요. A 점 인터섹션 하고 B 하면은 똑같이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점 디퍼런스 뭐 B라든지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차집합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연산으로 A가 1, 2, 3, B가 2, 3, 5, 9, C가 1, 2인데 이 C가 A의 서브셋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냐? 당연히 부분집합이죠.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냐?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is disjoint B, A하고 B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냐? 없으면 true, 있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A가 B하고 disjoint한가?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나? 라고 물어봤을 때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연관이 있어 라고 false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연관이 없으면 A가 뭐 3, 5고 B가 100, 200이다. 그런데 A 점 is disjoint B 하시면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서로 연관이 없으면 true, 있으면 false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왜 set을 공부를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런 어떤 집합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이제 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예제를 해봐야 되겠죠? A와 B는 A반과 B반의 전공 과목 리스트래요. A에는 뭐 C, 자바, 파이썬, B에는 파이썬, C++, 유니티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A하고 B하고 공통 뭐 파이썬 되겠죠? 공통 리스트는 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AND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인터섹션 이용하셔도 되고 그렇겠죠. 두 번째, A반과 B반의 모든 과목 중에서 A반, B반 공통으로 개설한 과목을 제외하고 아까 exclusive or가 있었죠? 이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에서 B반과의 공통 과목을 제외하래요. A에서 B를 디퍼런스 하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해보기 4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A라고 하는 거에는 이와 같이 C하고 자바하고 파이썬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것을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앞에서 배운 집합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랑 뭐 작은 따옴표로 할까요? C랑 그리고 자바랑 파이썬이랑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이랑 그리고 C++ 그리고 유니티 자 이렇게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엔터를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자 A하고 B하고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A하고 B하고의 공통되는 그런 과목의 리스트다. A하고 B하고 이렇게 교집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A하고 B반 공통적으로 개설한 과목을 제외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파이썬만 빠질 거예요. 자, 그리고 A에서 B반과의 공통 과목을 제외하라 라고 했는데 디퍼런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B
그러면은 C하고 자바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앞서 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합집합은 A and B 또는 뭐 A 점 유니온 B A 점 인터섹션 B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 하시면은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는 거예요. A 점 디퍼런스 B 하시면은 A에서 B에 해당하는 것만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자료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교시입니다. 이제 다양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를 살펴보시기 전에 앞서 우리가 배웠던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서로서로 자료형을 변환을 할 때 이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는 리스트, B는 튜플, C는 딕셔너리, D는 지금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A를 튜플로 바꿀 수도 있고 B를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D를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C는 못 바꾸나요? 리스트 C 하면은 어떻게 되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그럴 때는 앞에 키값만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키값만. 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역슬래시 n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줄바꿈이 돼요. 프린트 하나를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두 줄이 띄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역슬래시 T 하시면은 템만큼 띄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슬래시를 두 번을 사용하시면은 이 하나만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만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얘만 출력이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역슬래시 두 개죠. 자, 이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작은 따옴표 하나가 그리고 얘는 큰 따옴표 하나가 그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템만큼 띄어지고 그리고 한 줄 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리스트에 정의를 적고 리스트 A를 생성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리스트는 서로 다른 자료형, 같은 자료형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자료형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자, 리스트 A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1하고 2의 값을 하나씩 추가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A.append 하시고 값, A.append 하시고 값. 그렇게 하시면은 1하고 2가 추가가 되겠죠? 자, 3번. 다음 결과를 유추해 보세요. 지금 A하고 B하고 리스트를 연결하면 1, 2, 3, 4, 5, 6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잠깐 A.append 하시고 B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1, 2, 3하고 4, 5, 6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append 하시면. 그런데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중에서 점 리무브를 이용을 해서 1값을 삭제하려면은 A.remove 하시고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를 검색하래요. 인덱스는 0, 1, 2 그런 식으로 나가고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원소니까 A의 0, 두 번째니까 A의 1. 그렇게 될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지금 A가 1, 2, 3이고요. 인덱스가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렇게 되죠. A의 0은 1, A의 1은 2, A의 2는 3, A의 마이너스 1은 3, A의 마이너스 2는 2, A의 1에서 1까지죠. 그러니까 2, A의 0에서 0까지죠. 1, A의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1, 2, A의 1에서 전부 2, 3 그렇게 될 겁니다. 자, 7번입니다. 튜플. 이 튜플의 정의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객체들의 집합. 리스트하고 유사하게 정의되고 한 번 정의되면 값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성은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튜플에 대한 식인데 지금 튜플 1, 2, 3, 4, 5가 있고요. 플러스 100, 200이니까 100, 200. 여기에 플러스 김 999니까 김 999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이 되죠. 그리고 A 곱하기 2의 경우에는 지금 A의 값을 동일하게 두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A 플러스 B는 지금 A 뒤에다가 99, 98, 97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튜플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일한 레벨로 추가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번 딕셔너리의 정의.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딕셔너리 A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10번. 지금 이런 딕셔너리 A를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은 A는 하고 김 얼마 리 얼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을 하고 각 키에 따른 값은 자 김일 때는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뭐 얼마가 나오겠죠. 리일 때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1에서 3의 값을 갚는 A를 생성을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집합은 수학에서의 집합하고 유사하죠. 순서는 없고 순서가 그리고 이제 집합 안에서는 유일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학에서 집합 개념과 유사하고 그리고 집합 안에서 유일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는 나는 집합이야. 그리고 A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점 애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1, 2, 3 바로 이렇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셋 하신 다음에 이렇게 1, 2, 3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자, 12번입니다. 집합 A에는 1, 2, 3, 4가 있대요. 1, 2, 3, 4가 있고 그리고 10의 값을 추가하래요. 자, 우리 뭐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애드를 이용을 해도 되죠. 값 하나니까 우리 애드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3개를 추가를 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업데이트 드디어 이용을 한번 해보죠. 업데이트 하시고 여기에다가 100, 200, 3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1을 삭제하려면은 a.remove 1 하시면은 될 거예요. 자, 13번입니다. 이 결과를 유추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주 쉽죠. 1, 2, 3 지금 1, 2, 3 하고 2, 3, 5 그렇게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교집합은 A하고 B하고 합집합은 1, 2, 3, 5 그리고 A에서 A하고 B하고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제외하면은 1, 5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점 유니온이니까 A하고 B하고 합집합, 점 인터섹션이니까 A하고 B하고 교집합, 점 디퍼런스니까 A에서 B 부분을 삭제하고 이만큼만 말하는 거죠. 이만큼만. 자, 여러분들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우리 3주차는 3차 시에는 그 세미나를 좀 해보고자 해요. 온라인 세미나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세미나라고 가정하시고 이 파이썬을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활용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글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논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이썬을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 또는 주장하는 바가 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위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개인당 하나 내지 2개, 그리고 PPT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3주차 과제란을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 확인하시고요.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런 자료형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생성, 삽입, 삭제,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투플에 대해서도 정의, 그리고 삽입, 추가죠. 삽입이라기보다는 추가, 그리고 반복, 연결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와 값으로 구성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성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딕셔너리에 업데이트하는 방법,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삭제하거나 모두 다 없애버리는 방법, 이런 것들 보셨습니다. 자,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의 보셨고요.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집합은 여러 가지 연산이 있었죠. 이 연산을 보시기 전에 add나 update, remove를 이용을 해서 삽입, 삭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연산 이와 같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exclusive OR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형은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환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거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수 문자열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역슬래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